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그 보호무역의 방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반덤핑 정책 또는 이제 좀 어려운 말입니다. 상계 관세라고 합니다. 관세 종류인데 상계 관세다. 좀 어려운 한국어인데요. 자, 이거는 덤핑을 시도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한다는 건 어떤 처벌한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책 수단으로서 불공정한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덤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수업 교재 내용 한번 같이 보죠. 자, 국제무역에서 덤핑이란 생산 원가 이하로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 혹은 자국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서 파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 두 가지 정의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제품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는 통상적으로 제품의 생산 원가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후자의 정상적인 이윤을 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덤핑은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잉여 물량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한국어인데 그 남은 물량입니다. 남는 물량을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덤핑은 약탈적 행위, 영어로는 predatory behavior로서 추진되는데 이는 특정 기업이 자국에서 획득한 막대한 이윤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출혈 판매 가격을 보조함으로써 진출국의 현지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가격 정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면 외국 기업은 다시 가격을 올려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덤핑 그 용어죠. 아까 그 수업 교재의 내용을 교수님이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도 아까 수업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 수업 교재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로 제시되고 있는 수업 교재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97년에 발생했던 덤핑 사례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반도체 회사인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디램을 생산 원가보다 낮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소송은 세계 반도체 산업이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 두 회사는 자신들의 과잉 생산 물량을 미국 시장에서 해소하고자 시도했던 것에서 알려졌다. 만일 외국 경쟁사가 미국 시장에 덤핑을 한다고 의심되면 그에 따라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은 두 개의 정부기관, 즉 상무부, 영어로 하면은 커머스 디파트먼트와 국제무역위원회, 영어로 하면은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그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만일 청원이라는 건 어떤 요청입니다. 요청. 만일 청원이 타당하다면 상무부는 덤핑을 한 외국 기업에게 반덤핑 관세, 흔히 상계 관세다. 그러니까 반덤핑 관세, 흔히 상계 관세, 영어로는 countervailing duty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덤핑을 한 외국 기업에게 반덤핑 관세, 흔히 상계 관세, 영어로 하면 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게 된다. 특별 관세의 한 형태로서 반덤핑 관세는 상당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유지된다. 한국 D램 반도체 사건의 경우 미국의 D램 반도체 제조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청원을 하였다. 상무부는 마이크론의 청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LG 반도체와 현대전자에 각각 9%와 4%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석교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반덤핑 정책, 안티덤핑 팔러시, 반덤핑 정책은 덤핑을 시도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수단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내용으로 해서 반덤핑 규제 정책이죠. 특히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영어로 countervailing duty라는 게 어떤 건지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덤핑 정책, 반덤핑 무역 정책 이것도 보호무역의 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서 본 내용은 보호무역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정부가 보호무역을 할 수가 있는가? 그거를 다룬 것이라면 지금 소개하는 거는 왜 정부가 보호무역을 하는가?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두 가지 주요한 주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개입이란 건 뭐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는 국가 간의 무역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두 가지 주요한 주장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정치적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주장은 국내 다른 집단, 주로 소비자들이죠. 국내 다른 집단의 희생을 대가로 특정 집단, 주로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주장입니다. 경제적 주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포함해서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무역에 개입하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보호무역의 이유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보호무역의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보호무역의 이유 첫 번째는 일자리 보호입니다. 국내의 일자리 보호이고 또 관련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제한에 여기서 무역 제한이란 말은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정부가 외국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2년 3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수입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철강 회사들은 부시가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들에 위치하였다. 정치적인 동기에 입각한 정부의 개입은 또한 EU,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에서도 발견된다. 공동농업정책은 수입을 제한하고 적정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농부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동농업 정책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럽의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이것이 바로 정부 개입을 통해서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정책들의 실상이다. 예컨대 2002년부터 부과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는 자동차 회사와 같은 미국의 철강 소비자들의 철강 구입 가격을 인상시키는 바람에 인상시키는 결과를 갖고 와가지고 철강을 사용하는 미국 제품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일자리 보호, 그것과 관련해서 뭐 산업보호, 국내 산업보호, 이러한 그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예요. 자, 이거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첨단전자 등과 같은 산업들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기지기 때문에 종종 보호무역을 통해서 정부가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같이 보죠. 수업교재 내용입니다. 자, 국가들은 때때로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이유로 특정 산업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방 관련 산업들은 흔히 그러한 산업으로 지목됩니다. 예를 들면 항공우주, 첨단전자, 반도체 등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도체의 경우 방위산업 제품들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만일 외국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가 1986년에 세마텍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세마텍이라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마텍은 미국 반도체 산업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14개의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으로서 그 목표는 공동 연구를 통하여 참여 기업들 간에 공유될 수 있는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마텍이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판단하여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유예시켜 주었습니다. 유예시킨다는 것은 연기해 줬다는 겁니다. 연기시켜 주었습니다. 초기에 정부는 매년 1억 달러의 보조금을 세마텍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미국 반도체 산업은 개인용 컴퓨터 산업의 호황과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 증가 덕분에 세계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되찾았습니다. 1994년 세마텍 이사회는 연방 자금의 수혜를 중단하기로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1996년부터는 전적으로 민간 자금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복입니다.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역에서 어떤 불공정한 어떤 무역의 관행, 뭐 그런 거를 하고 있거나 불공정한 어떤 무역과 관련된 어떤 경쟁 이런 걸 하고 있는 국가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고 있는 상대 국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상대 국가가 불공정한 어떤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불공정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상대 국가에 대한 어떤 보복 차원에서 보호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 국가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자, 이것도 수업교재 내용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복입니다. 어떤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닫혀진 외국 시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무역 상대국들이
어떤 무역과 관련된 게임의 규칙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역 정책을 일종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정부는 징벌적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통하여, 여기서 징벌적이라는 것은 처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어떤 처벌하는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통하여 중국 정부에게 지적재산권법을 집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지적재산권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중국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은 중국산 수입 제품들에 대하여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하였고, 그 때문에 양국 정부 간에 거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결국 위협에 굴복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들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일 성공한다면 정치적 동기에 입각한 정부의 그러한 개입은 무역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전략입니다. 상대국이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징벌적 관세, 처벌적 관세에 대응하여 자국의 무역 장벽을 오히려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중국은 끝에 가서 물러섰지만 그전까지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게 반발을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국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다면 양국이 모두 서로에 대한 무역 장벽을 더욱 높여서 결국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고요. 슬라이드에 나온 내용 보면은 정부가 특정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할 때 다른 국가들은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도 하고, 만약 위협을 당한 정부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긴장은 고조될 수 있고 새로운 무역 장벽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상대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거래, 무역 관행을 보여주고 있다,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상대 국가에 대해서 어떤 보복의 차원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실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이죠. 소비자들이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의 수입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에서는 한 2000년대 초반인가 이제 미국산 쇠고기죠. 미국에서 나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쇠고기, 그 소들이 광우병이죠. 약간의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그 소들의 어떤 쇠고기가 수입, 될 수 있다. 또 수입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어떤 미국의 소의 고기가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수 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상당히 대한민국이 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을 정부가 수입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교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보호무역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어떠한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기를,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견고하다는 말은 단단하다는 말이야. 한국어로 단단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가 어떤 견고한, 단단한 어떤 틀림없는 관계를 구축하기를, 세우기를 희망하는 어떤 국가와는 우호적인 무역 조건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떤 뭐 특정 정부가 어떤 국가와 어떤 견고한 관계, 아주 단단한 관계,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 그 국가와는 아주 우호적인 어떤 그런 무역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어떤 외교 정책상으로 봤을 때 어떤 국가는 그런 특정 국가의 외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고, 그 국가에 피해를 주고 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다. 어떤 외교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그 국가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 국가로부터의 어떤 그 국가와의 무역 이런 거에는 제한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교 정책적인 어떤 목적 이런 것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해서 보호무역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역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권보호입니다. 인권보호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즉 지금 무역을 하고 있는 상대 국가가 그 상대 국가의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인권 탄압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좀 인권 탄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가 많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국가에 대해서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 국가와의 무역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인권 탄압을 하고 그 국가 국민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한다면, 그거를 고친다면, 좋게 한다면 그런 보호무역을 했던 거를 철회하는 거죠. 없애고 다시 국가와 좋은 무역관계, 자유로운 무역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하는 상대 국가의 어떤 인권 상황, 인권 탄압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별로 안 좋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뭐 인권 탄압이나 어떤 인권과 관련된 여러 안 좋은 그러한 측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무역에 제한을 거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상대 국가가 피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인권 탄압하는 거를 좀 없애거나 인권에 대해서 신장한다. 국민의 인권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무역 장벽이나 무역 제한을 그 제거해 주는 거죠. 제거해 주는 거. 보호무역 했던 거를 이렇게 없애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게 이제 그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예요. 어떤 인권 보호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보호무역을 하는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보호무역을 하는 그런 뭐 이유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예, 그거는 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